오케이. 32페이지의 내용 보시면은요, 제목에 뭐라 적혀 있어? 뭐라 적혀 있어? 대등, 종속, 그 다음에 융합 합성어라고 되어 있어.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은 뭐야? 실제로 배우기도 했고, 합성어에 대해서는 서은 저번 주에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쵸? 했어요. 그러면 서은 씨 저 질문해요. 합성어는요, 우리가 뭘 합성어라고 했죠? 뭘 합성어라고 해요? 도와주세요, 민준 씨. 서은이가 힘든가 봐요. 우리 공주가 힘든가 봐. 빨리 왕자님 도와주세요. 도대체 왜 민준이가 에이스라는 거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뭔 일이 있었냐면 내가 아니다, 여기까지 찍고 있으니까 이런 걸 안 해야겠다. 합성어가 뭐예요? 접사 이지를 하기만 해봐요. 죽어요. 어근과 그 다음에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미. 집에 가게. 그냥 뭐 하려고 나와갖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피곤하게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냥 집에 가게. 진짜 알아요. 진짜 알아요. 나도 알아요. 알고 있다는 거 알아요.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빨리 도와주세요. 합성어는 근과, 우리 저번 주에 직접 구성 요소 하지 않았어요? 맞죠? 직접 구성 요소의 가장 큰 기능이 뭐였어?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는 거였잖아요. 맞죠? 직접 구성 요소는 단어를 몇 개로 쪼개는 거? 둘로 쪼개는 거였다고. 그때 둘로 쪼갰을 때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뭐요? 합이요, 파요? 합이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으면 뭐요? 합이요. 그렇게 했잖아요. 맞죠? 그쵸, 여러분들? 그래. 가봐요, 여러분들. 합성어는 뭐랑 뭐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과 그 다음에 뭘로? 근으로 이루어진 친구를 우린 합성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 서운해요. 제일 쉬운 것도 해요. 볶음밥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죠? 서은씨, 우리 볶음밥 쪼개면 복 플러스 음밥이라고 안 하기로 했잖아요. 맞죠? 어떻게 쪼개기로 했어요? 아니, 볶음과 그 다음에 뭐요? 밥이요. 볶음 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밥 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서 더 뭐예요? 합성어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민준 맞죠? 너 에이스라며. 너한테 거는 기대가 커요, 지금. 우리 서은이는 내가 제일 믿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걸 합성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봐. 내가 오늘 할 거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합성어는 합성어인데 대등, 종속, 융합 이러한 다양한 합성어들이 있나 봐. 이 합성어들 각각에 대해 가지고 좀 알아보자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생각해봐. 당연히 우리 국어의 단어 안에는요. 합성어의 개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많은 합성어들을 또 우리 한국인들 특 뭐야? 지저분한 거 봐, 못 봐? 못 봐. 또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친구들끼리 뭐 할 거예요? 분류를 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정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하겠죠? 맞죠? 첫 번째 기준에 따른 분류가 바로 뭐인 거야? 대등, 종속, 융합, 합성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가 오늘 합성어를 분류를 할 건데 그때 쓸 분류 기준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가 있는데 그중 이 32페이지에 있는 거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제가 미리 할게요. 합성어는요 사실 우리가 2가지의 분류 기준에 따라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할 거. 의미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수없이 많은 합성어들을 뭐 할 수 있어? 분류할 수 있는 거야. 가보자. 야, 이러한 의미 관계에 따른 합성어의 종류에는요, 우리 책 제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뭐랑 뭐가 있는 거야? 등 합성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속 합성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어요? 융합 합성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차근차근 가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대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 그럼 그냥 우리 이렇게 읽으면 돼. 우리 이기왈조. 이거 뭔 의미예요? 그리고요. 대등 합성어는 그냥 어떻게 읽으면 돼? 그리고의 의미로 읽으면 돼. 그 다음에 종속은요. 우리 문법 시간에 앞으로 종속이란 게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읽을까? 앞에서 뒤를 뭐 해줘요? 꾸며줘요 라고 읽으시면 돼요. 수식과 피수식 관계에 있어요 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융합이에요. 얘는 좀 쉽지 않을까? 융합은 뭐겠어? A와 그 다음에 누가 만나가지고 B가 만나가지고 어떤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다라는 거야. 그럼 이러한 각각의 예시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얘는 너무나 쉬워요. 가볼게. 대등 합성어에는요 대표적인 예로서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논밭이요. 민준 봐봐. 논밭은 더 쪼갤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쪼갤 거야? 논과 밭으로 쪼갤 거야. 그럼 당연히 논도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 밭도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너 합이야 파야? 합이야. 근데 굳이 또 분류를 할 때 논밭의 의미는 뭐예요? 논인 밭이에요? 논이면서 밭인 거예요? 아니요. 논밭의 의미는 뭐예요? 논 그리고 뭐인 거야? 밭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논밭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 셋 중에 뭐에다 분류하는 거야? 대등 합성어에다 분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또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어. 춘추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의 한자는 알 거라고 믿어요. 서은 무슨 춘자예요? 봄춘이요.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우리 민주님 추 무슨 추자예요? 가을 추자예요. 그럼 춘추라고 하는 건 뭔 의미야? 봄 그리고 가을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밤낮이요. 민준 씨? 밤낮이래요. 그럼 이거 의미가 뭐겠어? 밤 그리고 낮이요. 그럼 마찬가지 이 세 친구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각각 합성어 맞고요. 관계가 그리고의 의미인 거니까 우리가 무슨 합성어로? 대등 합성어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종속 합성어에는 어떠한 친구들인지 볼 건데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먼저 해보자. 다리는 다리인데 어떤 다리요? 돌로 된 다리요. 맞죠? 그럼 지금 얘는 돌이라고 하는 친구가 뒤에 오는 다리를 뭐 해주고 있어? 꾸며주고 있네요? 그럼 이거 무슨 합성어야? 종속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걸로 해볼게요.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요? 돌아가요. 맞죠? 그럼 민준이도 마찬가지로 이 돌다라고 하는 친구가 가다를 뭐 해주고 있어요? 꾸며주고 있어요. 따라서 너 뭐야? 종속 합성어라고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의미 관계가 앞에서 뒤를 꾸며주고 있는 합성어를 우리는 종속 합성어라고 하는 거라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쉽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첫 시간에 할 내용은 너무나 쉬운 내용이야. 그다음 마지막 융합 합성어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잘 봐봐요. 답은 다 사실 칠판에 적혀 있어. 가장 먼저 적을 게 뭐냐면 이거예요. 춘추요. 춘추라고 하는 게 봄과 가을의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어요? 그치, 나이를 낮추어 부르는 거예요? 높여 부르는 거예요? 높여 부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즉 봄과 가을이 만나서 뭐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 관계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따라서 우리는 춘추를 뭐로 분류하기도 해? 융합 합성어로 분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칠판에 답이 적혀 있어요. 밤낮이요. 가봐요. 민준이가 밤낮으로 게임을 한대요. 그럼 민준이가 밤과 낮에만 게임을 한다는 거야? 그 의미야, 문맥상? 아니요. 어떤 의미예요? 하루 온종일 게임을 한다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야. 얘도 밤과 낮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의미 관계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해? 융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봐봐. 얘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다요. 야, 우리가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을 돌아서 간다의 의미뿐만 아니라 뭐가 더 있지 않나? 뭐가 있죠? 뭐 했을 때? 야, 씨. 만약에 내가 오늘 집에 가다가 죽었어. 그럼 너네끼리 설마, 나 그래도 너네한테 잘했잖아. 잘 하지 않았어, 그래도? 설마 너네끼리, 야, 이준환 뒤졌대? 이럴 거야?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뭐라고 할 거예요? 준환쌤 뭐 하셨대요?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하겠지요. 맞죠? 그럼 봐봐요. 돌아와 가다가 만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어떤 의미요? 죽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가 생긴 거잖아. 맞지?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라고? 융합 합성어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지금 얘를 먼저 한 이유는 뭐 때문인 거냐면 사실 얘는 너무나 뭐해? 쉬워, 어려워. 이 정도는. 쉽죠. 그리고 얘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요. 그 수없이 많은 합성어들을 비슷한 친구들끼리 뭐 하는 거였어? 묶고자 하는 거였어. 근데 그래서 보니까는 잘 묶여 안 묶여? 안 묶여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요. 야, 춘추라고 하는 친구는 때로는 뭐야? 대등이야. 근데 때로는 또 뭐야? 융합이야. 민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밤낮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뭐예요? 대등이에요. 때로는 뭐예요? 융합이에요. 돌아가다. 때로는 뭐야? 종속이야. 때로는 뭐야? 융합이야. 이런 것처럼 애초에 우리의 목적은 합성어를 분류하는 거였는데 의미 관계에 따라 가지고 나누었을 때에는 분류가 잘 되어요, 안 되어요? 안 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시험에서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는 친구예요. 그래서 쉬운 거니까 제가 먼저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오늘 할 메인은 뭐겠어? 두 번째의 기준에 따른 분류가 매우 매우 중요할 것이고 그게 우리가 다음에 배울 내용이겠죠. 아시겠죠? 그럼 봐봐. 문제도 너무 쉬울 거예요. 일단 OX 체크 문제에서 1번이랑 3번이랑 4번 그 다음에 8번, 9번 다섯 개만 해봐요. 1, 3, 4, 8, 9 다섯 문제만 해봐요. 1, 3, 4, 8, 9 됐어요? 가볼게요. 너무 쉽죠 이거는? 자, 1번은 5예요 X예요. 답을 적어놨잖아요. 지금 대등, 융합, 종속은 결합 방식에 따른 거예요? 의미 관계에 따른 거예요? 의미 관계에 따른 거예요? 5예요 X예요? X예요? 3번 갈게요. 오가다는 어근들이 본래의 의미를 유지한 합성어이다. 맞아 아니야? 맞겠죠? 오고 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남녀는 두 어근이 와, 과, 그리고의 의미로 연결된다. 맞아 아니야? 맞겠죠? 남자인 여자가 아니잖아요. 맞죠? 남자와 여자인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해는 해인데 어떤 해야? 새 해야? 앞에서 뒤를 뭐 해주고 있어? 꾸며주고 있어? 그럼 넌 뭐야? 너 뭐야? 종속 합성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밤낮 일만 해도 먹기 살기 힘들대요. 그럼 여기서는 밤과 낮에만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니면 하루 온종일이야? 하루 온종일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겠네요. 맞죠? 그럼 얘는 당연히 대등이에요? 융합이에요? 융합이에요. 5예요 X예요? X겠죠? 그럼 넘겨봐요. 넘겨서 객관식 문제도 몇 개만 풀어보자. 네 문제만 풀고 넘어갈 거야. 1번, 3번, 4번, 6번이요. 객관식에서 1, 3, 4, 6. 네 문제만 해봐요. 1, 3, 4, 6. 됐나요? 민주이도? 오케이. 가볼게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1번은 5야, 뭐야, 몇 번이야? 너무 쉽다며. 민준, 너 에이스라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원장님의 기대를 잔뜩 받고 있는 우리 민준 씨 보여주세요.
보여줘. 4번. 그치, 당연하지. 쌀밥은 뭐야? 쌀로 지은 밥이요. 앞에서 늘 뭐 해주고 있어? 꾸며주고 있잖아요. 맞죠? 야, 5번이면 곤란하잖아. 아들인 딸은 좀 그렇잖아. 맞지? 아들과 딸이겠죠, 여러분들? 4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우리 서원이가 해보자. 서원 몇 번이에요? 2번이겠죠? 창은 창인데 어떤 창? 유리로 된 창이요. 답 2번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민준? 융합이 아닌 거예요? 2번이겠죠? 왜요? 지금부터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건 안과 뭐가 만난 거야? 안과 바깥의 의미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2번은 종속이야, 융합이야, 대등이야? 대등이 되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6번 다 몇 번이에요? 오, 자신감을 가져요,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서은 몇 번이라고 했어? 5번이겠죠? 그럼 차근차근 가자. A는 뭐야? 딸인데 어떤 딸이요? 막내인 딸이요. 그럼 뭐겠어? 종속. 그 다음에 손발은요? 대등이겠죠? 손과 발이 차가워졌다. 그 다음에 C는요? 이건 정말 밤과 낮이 바뀌었다라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대등이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먹긴 먹는데 잡아먹는 거야? 그 의미 맞아 아니야? 아니겠죠? 잡아먹다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융합이겠죠? 다음 몇 번이요? 5번이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건 너무나 뭐해? 쉬워. 이제 앞장으로 다시 가봐요. 자, 30페이지를 보시면 합성어는 합성어인데 이번에 어떤 합성어야? 통사적 합성어와 그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어 있어요. 맞죠? 얘에다가는 별표를 엄청 많이 쳐놓으시길 바라요. 얘는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힘들게 할 친구 중에 하나예요. 좀 쉽게 가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들. 자, 봐봐. 내가 미리 적어놓았어. 합성어를 분류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으로서는 뭐가 있고,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다고요? 결합 방식에 따른 혹은 배열 방식에 따른 기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고? 두 번째 친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어.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방금 우리가 봤어요. 얘로 했을 때에는 분류가 잘 되어요, 안 되어요? 안 되어요. 그렇지만은 결합 방식 혹은 배열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에는 분류가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매우 잘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건 얘요. 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럼 가보자. 적혀있는 대로 결합 방식에 따라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대요. 뭐랑 뭘로요? 민준 씨 뭐랑 뭘로? 통사적 합성어랑요. 그 다음에 뭘로요?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를 할 수 있대요. 그럼 차근차근 쉽게 가려면 우리가 이것부터 좀 알아야 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사의 의미가 뭘까? 또 여러분들 통합사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의 통사는 통합사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의 통사는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뭐요? 문장이요, 문장. 가보자. 그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겠어? 합성어잖아. 합성어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 어근과 어근의 결합 혹은 배열 방식이 문장과 일치하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일치하는 걸 통사라고 해요. 그럼 그에 비해서 비통사는요? 어근과 어근의 결합 혹은 배열 방식이 문장과 일치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나? 여기서 말하는 문장은 우리 영어 시간이에요,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시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영어의 어순이요, 국어의 어순이요? 우리 국어의 어순과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한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무슨 어순이요? 영어의 어순이요, 국어의 어순이요? 우리 국어의 어순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가보자. 보통 가장 앞에 온 친구는 누구예요? 오케이. 주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오는 거 제일 뒤에 뭐 있어요? 서술어가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중간에 뭐가 껴있기도 해? 목적어가 껴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보통 주어가 되는 친구는 체연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 친구를 꾸며주는 뭐가 있기도 해? 관형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술어에는 주로 용언이 오니까 용언이라고 하는 품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뭐야? 부사야. 근데 부사가 만약에 문장 성분으로서 쓰였어. 그럼 뭘로 쓰이겠어? 부사? 어로 쓰였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 국어의 어순은 크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어순과 일치하는 방식으로서 배열이 되어 있으면 뭐인 거야? 통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인 거야? 비통인 거야. 이렇게 말만 하면 어렵잖아요. 제가 예시를 적어드릴게요. 차근차근 갈게요. 힘들다가 있어. 민준, 이제 쪼개면 어떻게 돼? 힘 플러스 뭐예요? 들다예요. 힘도 의미가 있고요. 들다도 의미가 있어요. 너 뭐야? 합성어 맞아. 근데 난 궁금한 거라고. 넌 통사야, 비통사야? 이제 뭐 해보면 돼? 이 친구를 최대한 문장답게 풀어봐요. 힘들다를 문장답게 풀어봐. 그럼 뭐라고 할 거야? 힘이 들다라고 할 거잖아. 맞죠? 그럼 봐봐. 얘는 문장 성분이 어떠하니? 힘이 있는 그런 문장 성분이 뭐예요? 주어예요. 그 다음에 들다는 뭐예요? 서술어예요. 그럼 봐봐. 주어 뒤에 서술어 오는 거는 우리 국어의 어순과 일치를 해, 안 해? 해. 따라서 너는 무슨 합성어요? 통사적 합성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걸로 해보자. 서은, 앞서다 어떻게 쪼갤 거야?
앞서 플러스 다야? 아니겠죠? 뭐 플러스 뭐예요? 앞 플러스 서다예요. 그럼 민준, 문장답게 풀어봐. 어떻게 풀 거예요? 앞에 서다라고 하겠네요? 맞죠? 그럼 또 문장성 파악해보자. 앞에는 문장 성분이 뭘까? 얘는 제일 뒤에 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뭐 할 거야? 서술어일 거야. 근데 이 서술을 뭐 해주고 있어? 서긴 서는데 앞에 서는 거네? 서술을 뭐 해주고 있어? 꾸며주고 있네요? 얘 문장 성분 뭐예요? 부사어예요. 뭐 내가 가서 알잖아. 부사어 뒤에 서술어 오는 건 우리 국어의 어순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따라서 너도 뭐예요? 통사적 합성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 독서. 독서는 직역해볼래? 이거 무슨 독자야? 읽을 독자야. 서는요? 글서 혹은 책서일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얘는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읽다 뭐를요? 책을이요. 그럼 서은 생각해봐. 읽다 책을이라고 하는 어순은 우리 국어의 어순과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왜요? 우리 국어의 어순 일반적으로 뭐가 앞에 오거든? 목적어가 앞에 오고 그다음에 뭐가 와야 돼? 서술어가 와야 하는데 얘는 지금 뭐가 앞에 와버렸어? 서술어가 앞에 오고 목적어가 뒤에 와버렸잖아. 그럼 따라서 너는 맞지 않네? 뭐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보자. 마지막. 필승이요. 곧 있으면 이제 우리 민준이가 수없이 많이 외치겠죠? 직역해보세요. 반드시 뭐 한다? 이긴다야. 그럼 이 친구는 문장 성분이 뭐야? 부사어가 될 것이고요. 얘는요. 서술어가 되겠네요. 부서야. 너는 뭐야? 통이야, 비통이야? 통이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사실 우리가 모든 단어를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가지고 하기란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 어렵고 귀찮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할 문법은 기본적인 걸로 뚫는 거야. 민준, 진짜 기본이 제일 중요해. 갈게. 우리 국어의 어순은 이러하다라고 했어. 맞죠? 그럼 내가 팁을 이야기할 건데 내가 쓸 팁은 뭐냐면요. 통사와 그 다음에 비통사를 구별할 때 쓸 팁인데요. 내가 쓸 거는 이거예요. 첫 번째. 혹시 민준 기억나니? 명사라고 하는 품사가 지니고 있었던 특징 기억나나요? 명사는요, 반드시 누구랑 결합을 해요? 반드시도 아니다. 명사 뒤에는 누가 결합을 해요? 조사가 결합을 해요. 근데 조사 중에서도 문장 성분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조사가 있었어. 그게 뭐였지? 다시, 문장 성분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가 있었어요. 무슨 조사요? 맞아요. 생각해봐. 명사 뒤에는 누가 와? 격조사가 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야, 명사 뒤에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명사라고 하는 친구는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국어의 모든 문장의 성분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들. 야, 명사에 주격조사가 붙었어. 그럼 뭐야? 주어야. 명사 뒤에 목조가 왔어. 그럼 너 뭐야? 목조야. 아니, 목적어야. 이런 것처럼 명사 뒤에는 격조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명사는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건 어려운 개념이야? 당연한 개념이야? 당연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난 이걸 써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앞에 명사가 왔어요, 여러분들. 그럼 뒤에 누가 오든 간에 고려할 게 있을까, 없을까? 앞에 명사가 오면 누가 오든 간에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너는 무조건 뭐야? 넌 무조건 뭐야? 통이야, 비통이야? 너는 통사적 합성어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팁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까지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 내가 결국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품사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품사. 용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언은 반드시 기능을 몇 가지,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으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였어? 용언은 활용을 해요. 두 번째 무슨 기능이요? 서술 기능이요. 그때 내가 이야기할 거는 활용이야.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뭐였어? 어간이었어. 활용하는 부분이 미였어요. 그때 내가 같이 이야기했어. 어간과 어미는 절대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 그럼 갈게요. 이것도 다 기본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용언에 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한다고? 미가 와야 해. 이게 당연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어미가 없어. 이 어미가 있어. 생각해보자.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없어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너 무조건 뭘까? 너는 무조건 뭐야?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근데 만약에 어간 뒤에 어미가 왔어. 그럼 너는 보통 뭘까? 통사예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문제들은 통사인지 비통사인지를 구분하는 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때 사실 이 두 가지의 팁들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웬만한 친구들은 다 뭐 할 수 있을 거야.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조심해야 하는 건 뭐야? 이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통사 혹은 비통사 뭐요? 합성어잖아요. 맞죠? 그럼 일단 당연히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 뭐? 일단 그 친구들이 뭐는 맞는지 봐야 돼? 합성어는 맞는지를 봐야겠죠?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요. 서은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서은, 풋사과는 통이야 비통이야? 풋사과는 통이야 비통이야? 민준, 풋사과는 통이야 비통이야? 둘 다 아니겠죠? 왜요? 풋사과는 쪼개봐요. 뭐 더하기 뭐예요? 풋 플러스 사과예요. 이때 풋이 뭐였어? 접사였잖아요. 그럼 너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파생어니까요. 이런 건 일단 기본적으로 조심을 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럼 가볼게. 아까 우리가 썼던 예시 중에 뭐가 있냐면요. 힘들다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힘들다를 문장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서은, 힘은 품사가 뭐거든? 명사거든. 그럼 너 고민할 것도 없이 뭐야? 통이야 비통이야? 통이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 먹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을거리가 있어요. 가볼게. 사실 먹거리와 먹을거리는 큰 의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만 우리가 합성어로서 분류할 때에는 큰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걸요? 왜요? 야, 이거 각각 쪼개봐. 어떻게 쪼갤 거야? 먹이랑 거리. 얘는요? 먹을이랑 거리야. 이 둘의 차이점 보이니? 기본형이 뭐지? 기본형이 뭐지? 두 친구 각각의 기본형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먹다가 기본형일 거란 말이야. 근데 서원 봐봐. 얘는 먹이라고 하는 어감 뒤에 어미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 맞죠? 따라서 넌 뭐예요? 통이에요 비통이에요? 비통이에요. 그치만 너는 먹이라고 하는 어감 뒤에 을이라고 하는 어미가 있어 없어? 있어요. 따라서 넌 뭐예요? 통이에요. 이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에는 제가 지금 적어드린 이 두 가지로서 웬만해서는 다 극복이 가능할 테니까 잘 써먹길 바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또 비통사적 합성어의 대표적인 예로서 뭐가 있냐면요. 이거 있어요. 이것도 기본적인 거야. 민준, 부사 있죠, 부사.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부사 뒤에 누가 와야 돼? 부사가 꾸며준 친구는 누구야? 용언이야. 근데 때에 따라서 뒤에 누가 와?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 국어의 어순과 맞는 거야, 맞지 않는 거야? 맞지 않는 거야. 따라서 이런 경우도 뭐에 나가겠어요? 통이요, 비통이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린 이 세 친구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뭐 할 거냐면 OH 체크 문제에서 1번, 그 다음에 4번, 5번, 7번, 8번. 다시 1, 4, 5, 7, 8. 1, 4, 5, 7, 8. 가보자. 1번 볼게요. 민준 이거 O예요, X예요? X? 선이는? 그럼 봐봐. 원래 민준이가 어떠냐면은 확신이 있잖아? 당당히 말해. 근데 X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긴가민가하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문제가 뭐였어? 부사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단어는 비통사적 합성어인가요? 가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비통사가 뭔지만 잘 알고 있으면 나 같으면 풀 것 같은데? 비통사는 뭐였어? 우리 국어의 문장의 어순과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문장을 아무거나 만들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부사로서의 어순이 안 되나? 민준이가 매우 높이 난다라고 해봐. 그럼 매우의 품사는 뭐야? 부사. 높이의 품사도 뭐야? 부사야. 그거 지금 비문이에요? 올바른 문장이에요? 올바른 문장이에요. 그럼 부사와 부사의 결합. 통이야, 비통이야? 통이야. 이렇게 가야겠죠. 기본적인 걸로 뜰 수 있는 거라고 했어. 그 다음에 4번은요? 봐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쪼갤 거야? 돌아서다야? 근데 내가 비통사인지 통사인지 구별할 때 쓸 수 있는 팁 적어줬잖아. 맞지? 기본형이 뭐야? 돌다가 기본형이야. 근데 뒤에 뭐 있어? 어미가 있네요? 그럼 너 뭐야? 너 통이야. 이렇게 가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답은 O야, X야? O요.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지난달이에요? 마찬가지야. 쪼개봐요. 지난 플러스 달이야. 기본형이 뭐지? 지나다야. 거기에 뭐 붙었어?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네요? 마찬가지 너 뭐예요? 통이에요. 그럼 얘 O예요, X예요? X가 돼야겠죠? 맞죠?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스며들다는 7번은 O야, X야, 일단? 성은 O야, X야? 모르겠고, 민준 씨는요? X 했어요. 가봅시다. 스며들다는 감돌다와 달리 통사적 합성어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쉬워 보이는 감돌다 문제 가보자. 감돌다는 쪼개면 어떻게 돼요? 감다와 뭐가 만난 거야? 돌다가 만난 거잖아. 맞지? 그럼 지금 감다의 어간인 감 뒤에 어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넌 뭐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그쵸? 근데 제가 칠판에 적어두었죠. 스며들다는 일단 둘로 쪼개면 어떻게 돼? 스며들다야. 난 궁금해. 이 스며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형이 뭐니?
오케이. 이게 좀 어이가 딸려서 힘들었을 수 있어요. 기본형이 뭐예요? 습니다가 기본형이야. 그럼 습여가 되려면 민준아 뭐가 붙었겠어? 어가 붙었겠죠. 그럼 얘는 엄연히 어미가 있어 없어? 있어. 따라서는 뭐야? 통이야.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답은 5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우러러보다는 그만두다와 달리 비통사적 합성입니다. 이거 오예요, X예요? 자, 이것도 지금 민준이가 확신이 없나 봐요. 원래 당당하게 말하는데. 가보자. 그만두다 너무 쉽다. 두다는 서술어잖아. 그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는 그만은 품사가 뭐겠어? 부사겠죠? 그럼 부사어 플러스 서술어의 구조는 우리 국어의 어순과 일치해. 넌 뭐야? 통이야. 근데 지금 둘 다 공통적으로 헷갈리는 건 뭐야? 우러러보다야. 얘도 마찬가지. 너네가 어휘가 좀 딸려서 그래요. 쪼개면 어떻게 돼? 우러러보다일 거란 말이야. 그럼 난 궁금해요. 이 우러러의 기본형이 뭐냐고요? 우러다? 기본형이 뭐야? 우, 러, 르, 다가 기본형이야. 우러르다가 기본형이라고? 그럼 우러르다의 어간, 우러르에 뭐가 붙었을 때 우러러가 될까? 그치. 어가 붙었을 때 우러러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야. 어간 뒤에 어면이 어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서 너 뭐예요? 동사예요. 그럼 지금 얘는 달리 비통사적 합성어가 아니라 모두 뭐예요? 통사적 합성어겠네요. 따라서 O야, X야? X야. 이렇게 가야겠죠. 오케이? 그럼 진짜 마지막 문제만 좀 풀어보고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들. 객관식 가시면요. 1번이랑 2번이랑 4, 5번. 1, 2, 4, 5, 7. 다섯 문제만. 1, 2, 4, 5, 7. 문제 너무 많아? 1, 2, 4, 5, 7.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극복해야 돼요. 1, 2, 4, 5, 7. 써 해도 되겠어요? 오케이, 갑시다. 1번이 몇 번이에요? 민준, 믿어요. 몇 번? 몇 번? 5번 가보자잉. 5번 보면은 생각도 못한 답을 골랐네요. 거울보래요? 3달래요. 당연히 안 고를 줄 알았던 그걸 골라버렸네. 야, 그러면은 해보자고. 배운 대로 하면 돼, 서원아. 쪼개봐. 거 플러스 울 쌈다야, 거울 플러스 쌈다야. 거울 플러스 쌈다야. 그럼 당연히 너 5고 5야. 합성어 맞아, 아니야? 맞아. 이것부터 판단을 해야겠지. 합성어가 맞는지 아닌지부터. 한번 봐보자. 야, 이거 알려주지 않았어? 일단 앞이 뭐니? 명사네? 그럼 너 무조건 뭐야? 앞이 명사 무조건 뭐야? 통이야. 근데 지금 아쉽게도 여기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어? 문장 성문을 물어보고 있네? 야, 그럼 이거 문장으로 바꿔봐. 거울 이 삼다, 거울 을 삼다, 거울 로 삼다 중에 뭐야? 로 삼다이지 않을까? 지금 5번을 골랐다라고 하는 건 역시나 여러분들의 문장력이 상당히 뭐하다? 현저히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지 않을까요? 거울로는 문장 성분이 뭐죠, 여러분들? 부사어요? 삼다는 제일 뒤에 왔으니까 뭐요? 서술어요. 아까 봤었죠? 부사어 뒤에 서술어 오는 건 너무나도 일반적인 우리 국어의 어순 중에 하나예요. 그럼 너 뭐야? 통 맞아, 아니야? 맞아요. 답 몇 번일까? 내가 잘못을 괜히 적은 게 아니지 않을까? 맞죠? 답은 1번이에요. 봐봐. 잘못이 명사와 명사가 결합된 경우래.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헷갈렸을 것 같아. 이렇게 해보자. 잘이 명사인가? 라는 고민을 했겠지. 근데 이런 고민이 들 때 쓸 수 있는 건 뭐라고? 기본적인 거예요. 야, 만약에 이 친구가 뭐라고 쳐? 명사라고 쳐봐요. 그럼 명사니까 뒤에 뭐가 올 수가 있어? 뭐요? 조사가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그럼 너네가 결합시켜봐. 잘 이 못, 잘 은 못, 잘도 못 돼야 안 돼요. 안 되네? 그럼 얘 뭐야? 뭐 명사 맞아, 아니야? 이 명사 맞아, 아니야? 아닌 거야. 답 몇 번이야? 1번이야. 물론 제가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잘은 품사가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얘 품사, 부사거든요? 그럼 봐봐. 물론 부사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부사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민준이가 높이도 난다 에서 도는 뭐야? 조사고 높이는 품사가 뭐야? 부사야. 근데 부사 뒤에 조사가 결합하는 이 경우는요, 일반적인 경우야, 예외적인 경우야?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란 말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런 예외적이고 특이한 경우를 내고 싶었으면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이 있을까? 아니겠죠. 부사와 관련된 단원에서 문제를 내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걸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선 해보자. 헌책, 통비통. 책은 책인데 헌책이에요.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럼 얘는 통이야, 비통이야? 통이야. 그 다음에 어느새, 민준. 통이요. 왜요? 어느는 관형사고요. 새는 저거나. 새는 뭐의 준말일까? 새는 사이의 준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에도 관형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거니까는 문제 없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굵은 소금이에요. 뭐만 보면 돼? 간 뒤에 엄이 있니, 없니? 기본형이 굵다잖아. 맞지? 어간 굵 뒤에 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너 무조건 뭐예요? 통이에요. 그 다음에 힘들다 볼 것도 없네. 왜? 힘이 뭐니까? 명사니까 넌 그냥 통이야. 그 다음에 굳세다. 기본형 뭐야? 굳다야. 근데 어미가 있어, 없어? 없네요. 너 뭐야?
비통이야. 그 다음에 가로막다. 얘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가로가 품사가 뭘까? 부사예요. 그럼 부사가 막다라고 하는 서술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럼 너 통이야, 비통이야? 통이야. 따라서 답 몇 개? 5개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민주 몇 번이라고 했어? 묻지 마. 서은 너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래? 서은 몇 번? 2번. 맞아요. 민주이도 2번이라고 했죠? 가보자. 1번 차근차근 갈게. 중요하니까. 독서는 통이야, 비통이야? 비통이야. 왜? 읽다 책을은 우리 어순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짓푸르다는? 왜 비통인데? 그치. 적어놔요, 여러분들. 왜 비통인지. 어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체크해놔요, 여러분들. 접칼은 통이야, 비통이야? 접칼은 통이에요, 비통이에요? 오, 접칼이 뭔데요? 칼은 칼인데 어떤 칼이요? 접은 칼이요? 그럼 기본형이 뭐야? 접다야? 맞지? 지금 뭐가 없어? 어미가 없잖아? 맞죠? 그럼 얘 통이야, 비통이야? 비통이야. 그 다음에 몰라보다는? 이것도 어렵다. 몰라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통이야. 왜 통인데? 그냥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오케이. 선 적어놔요. 몰라보다는 통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쪼개면 어떻게 쪼갤 건데? 몰라 플러스 보다로 쪼갤 거야? 근데 몰라는 기본형이 뭐예요? 모르다가 기본형이에요. 그럼 모르했다가 뭐가 만난 거야? 아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겠네. 그럼 얘는 어미가 있으니 뭐예요? 통이에요. 그래서 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럼 꺽쇠는 뭐가 없어? 어미가 없죠? 굶주리다도 마찬가지 뭐가 없어요? 어미가 없어요. 살짝 곰보는요? 너네가 살짝 곰보가 뭔지 아나?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 곰보빵 뭔지 알아요? 그 우리 약간 글로 생각하는데 그 소보로빵 같은 거 있잖아. 얼굴이 소보로빵처럼 막 이렇게 막 패여 있거나 막 그런 사람들 우리가 낮추어서 살짝 곰보라고 하거든요. 살짝은 품사가 뭐야? 살짝은 품사가 뭐야? 부사야. 근데 곰보는 명사네?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건 일반적인 경우가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넌 뭐야? 비통이야. 여닫다는 뭐가 없지? 열고 닫는 거예요? 어미가 없네요? 그래서 비통이에요. 산들바람은요? 얘는 좀 애매하긴 해. 산들을 우리가 부사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산들을 혼자 쓸 수 없는 친구가 바람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잖아요, 맞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비통인지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는 통이야, 비통이야? 비통일 거야. 그 다음에 보살피다는요? 비통이겠죠. 왜요? 보다와 살피다가 만나야 할 텐데 보 뒤에 어미가 있거든 없거든? 없거든. 그래서 비통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민준 이것만 오실 거야. 좀만 힘을 내줘.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7번에 몇 번? 5번이겠죠? 차근차근 가보자. 낯설다야. 고민할 게 없었어. 얘는 품사가 뭐거든? 명사거든요. 너 그냥 뭐예요? 통사예요. 이것도 너희 어휘적인 거 하나만. 민준아, 설다는 뜻이 뭐예요? 설다의 뜻이 뭐야? 익숙지 않다 라고 하는 엄연한 뜻이 있는 친구예요. 이 설다라고 하는 친구는. 아시겠죠? 어휘 하나만 챙겨 놓으시길 바라. 그 다음에 첫사랑이네요. 관형사가 체형 꾸며주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니은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뜬 소문이에요. 어떻게 쪼갤 거예요, 서은씨? 뜬 소문이에요. 이 친구 기본형이 뭐야? 기본형이 뭐죠? 뜨다예요. 어간 뭐 했다가? 뜨에다가 니은이 있네요. 어미가 있네. 그럼 너 뭐야? 통사야. 그러면 당연히 3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4번 덮밥은요? 얘 비통사예요. 왜요? 덮은 밥일 거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어미가 있어 없어? 없어. 5번은 야 봐봐. 앞서다야. 앞은 품사가 뭐야? 앞에 품사가 뭐예요? 명사요. 그럼 넌 당연히 뭐야? 통이야. 근데 지금 미음에다 넣는다고? 돼, 안 돼? 안 돼. 이거 언제 문제라고? 몇 학년 문제예요? 고2 문제예요. 고2 문제에 지금 앞서다는 비통사입니다 라고 집어넣은 거잖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앞이 명사는 무조건 뭐일 거예요? 통사일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끝났다 갑시다, 여러분들.